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10회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께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 쳐서 이제 한 2시 정도 되면 그 가다반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 2시 반 정도 되시면 대부분 내가 합격했구나 하고 굉장히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을 텐데, 막상 이제 일요일 날 자고 나서 일요일만 되면 야, 이거 앞으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지금부터 공부해도 되는 건지, 막 이런 고민부터 되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드디어 이제 아픔만, 이제 고민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 치른 분들께서 뭐 금년도 1월 2월 초부터 2차 공부와 병행을 하셨던 분들은 큰 걱정거리가 없을 텐데, 2차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도 많이 공부를 하질 않거나 전혀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진짜 정말 걱정이 크죠. 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2차 강의가 장기적인 학습 계획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거의 뭐 기본 이론 강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들을 수는 있지만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듣기도 굉장히 귀에도 들리지 않겠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것을 또 따라가기에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에 보지 않고 내년에 그냥 시험을 봐야지 하고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막상 내년에 1년 이상을 공부를 해서 내년에 가서 시험을 보신다고 해서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한번 쳐봐야지만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뭐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금년에는 깨달음 정도는 있으셔야 내년에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론서에 필요한 내용이 눈에 속속 보이고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2차 시험 공부를 위해서 도전을 하셔야 한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강의만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차 강의를 들으면서 수강생분들께서 2차 강의도 선생님께서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 금년에도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현재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2차 강의도 사실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수강 중에서 한 분께서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카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원하는 팬들만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면 어떻겠어요 해서 저도 사실 인연의 끈을 사실 1차 강의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러기가 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락을 하고 2차 시험을 같이 이렇게 제가 시험 일까지 같이 동행하자는 마음으로 카페를 드디어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만든 지가 며칠 되지 않아요. 5월 말경에 아마 선생님께서 카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6월 5일 날에 그래도 선생님께서 운영자가 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6월 5일 날에 제 이름으로 카페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카페 안내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2차 강의도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신 선생님들한테는 다 제가 이 카페 만들었습니다 하고 안내 문자를 다 드렸는데 제 1차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행복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행복에 이렇게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말 말도 없이 그냥 제게 많은 행복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면서도 연락조차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도 같이 카페 오셔서 선생님 진짜 카페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고 연락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이 남아 그래도 제 강의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적어도 제 유튜브에다가 구독 눌러놨으니까 이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2차 시험 이제 카페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안내 드리려고 지금 현재 동영상을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1차 강의만을 했었는데
그리고 2차 강의할 형편이 사실 되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모 카페에서 1차 강의만 했었는데 이외로 또 막 이렇게 2차 강의도 해주세요 하고 사실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2차 강사님이 따로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팬들의 요청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 카페도 이게 만드는 것은 도의상으로 그 맞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유튜브에서 시험 6주 남겨놓고 아마 유튜브에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강의 그 6주란 짧은 시간 동안이다 보니까 제가 그 강의가 사실 많이 모두를 사실 이렇게 안내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강의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막 급하게 강의를 했죠. 제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6주 동안에 강의한 그 내용의 전부가 대부분 보험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과목에 10문제 나온 거 보면요. 단답형 문제도 대부분 그 계산형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단답형 순수하게 단답형으로 기재라는 문제 또한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그걸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크게 큰 흐름은 파악하고 강의를 진행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 6주 동안의 공부해서 그걸 모두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서 술술 풀기란 게 참 어렵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 시험 치러 제가 이렇게 2차 시험, 사실 시험 치기 전에 시험장 들어갈 때는 정말 자신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는 혹시 내가 이거 계산기를 잘못 눌러가지고 틀리면 틀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2번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저 때 아마 그 감귤 문제가 결국은 오류 문제를 해갖고 전원 정답 처리를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풀 때 사실 시간을 한 20분 이상 그 한 문제를 갖고 20분 이상을 소요를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문제가 보니까 만감류에 병충해 감귤 이렇게 또 몇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으로 보면은 분명히 피해 감귤이라는 걸로 파악해갖고 문제를 풀라 그런 의도로 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병충해 만감류가 병충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 감귤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감귤에 대해서는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상 감귤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로 해야 될까 하고 그렇게 해서 2가지로 문제를 풀어서 이거 어떤 쪽으로 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 시험 보는데 진짜 시간 마지막 문제는 아마 5분 남겨놓고 계산형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처음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런 시간이 시간 부족하니까 아는 거분 먼저 푸세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막 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망각하고 막 시험을 풀다 보니까 시간 부족으로 불합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정말 우수한 선생님이셨는데 작년에도 아마 평년 수학량 구하는 게 좀 결국은 전환정답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1과목이 6번 문제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소비해가지고 결국은 아쉽게 진짜 한 문제 차이로 대부분 합격되고 불합격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 문제가 15점이면 평균 점수가 7.5점이니까 그쵸? 엄청 크죠. 예, 그 한 문제를 더 푸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에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나머지 너무 쉬운 문제를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쉽게 불합격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께 제가 금년에도 제가 2차 강의를 할 마음이 계획이 있었고 했으면 미리 연락드려서 선생님 금년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강의를 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금년에 제가 사실 2차 강의를 할 생각이 전혀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5월 말경에 2차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국 결정을 했었습니다. 진짜 불과 며칠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께도 또다시 개인적으로 또 다시 일일이 연락드려서 전화번호는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정말 강의를 진짜 훌륭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에다가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니까요. 그 일일이 전화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이번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2차 준비에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시작했는데 금년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작년에 2차 준비를 이제 1차 시험만 공부를 하고 2차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께서 대부분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2차 강의를 들어보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봐봐야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기억력 정도를 알고 나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뭐 이거는 가고 뭐 이런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 깨진도 고치기라는 코너를 해갖고 작년에 그 강의를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2차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쪽으로 사실 진행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금년에 좀 많이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차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들 같으면요, 그냥 뭡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 그 강의를 들으면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해도 그게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써 제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작년에는 제가 그런 부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그 깨진 독고치기라는 요 프롤로기부터는 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책처럼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안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먼저 올려드린 요 내용은 뭐냐면 사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2차 시험 공부 지금부터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론서가 교재가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앞에서 서두에서 이렇게 글을 기재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대로 정말 여러분들께서 현재 2차 공부를 거의 준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깨진 독고치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금전에 만든 표지예요. 그래서 요 출력을 하면 이 표지와 같이 이렇게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서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이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 텐데 그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부할 거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 수학량 산정하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비록 논파 작물을 수학량 산정하는 방식만 이해를 하면요 과수는 너무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1차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나 로봇 같은 경우는 50을 알려주면 50밖에 일을 못하는 거고 100을 알려주면 딱 100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떠냐면요. 인간은 10개만 알려주더라도 10개 플러스 알파 해서 100개, 200개를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사고력이지 않습니까? 기계와 달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진행 지금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2차 시험장 가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가지를 알려드려서는 도저히 3개월 안에 그 100가지를 여러분께서 소화를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한 10가지, 20가지만 함축해서 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기출문제를 적어도 풀 수 있어야 합격이 되겠죠. 그렇죠?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풀지 못하고 나는 합격할 수 있어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단련할 수 있도록 그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출문제가 잘 이렇게 강의를 제가 이것도 당연히 풀어드리겠죠. 강의를 진행하고 할 텐데 여러분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뭡니까 깨진도 고치기 해서 그 뭡니까 강의한 그 제가 그 출력해서 공부하시라고 한 그 내용부터 다시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이 6회, 7회, 8회, 9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지금 앞에서 지금 진행한 것이 논밭작물이었잖아요. 논밭작물에 대해서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를 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뭡니까 그 논밭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이 문제들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설정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보면 배점이 꽤 높죠. 논밭작물 지금 그것만 공부를 했는데도 여기 보니까 그 9회 같은 경우도 배점이 45점 정도가 돼 있고요. 8회도 45점, 7회도 45점. 그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벌써 진짜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하는 정도.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공부를 했을 때 그 효율이 없으면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고 이거 너무 어려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뭔가 그 뭡니까 그 물속에 물을 길러 날랐을 때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또 더 막 그냥 물을 길러다 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드리는데 잘 봐보시면요. 여기 제2양 재직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제2양 재직파가 또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면 제2양 보험금이 또 나오고 있죠. 여기는 또 보면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1차 손해평가 활용에서 강조했던 거 그거 너무나 매년 나오는데 그거는 도리어 공부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한 거 막 시험에 나오지 않는 0.1%짜리 대해서 막 혹시 이게 이러면 어떨고 저기는 저렇게 강의하는데 이거 뭐가 진짜예요. 막 이런 거를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는 논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이 여기 15점 문제로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 7회도 또 15점 문제로 나왔어요. 8회는 여기 보면은 5점 문제로 나왔죠. 6번이니까. 그렇죠? 요것도 이거 15점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1과목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2과목에서 나오는 거에 되는데 16번, 17번은 2과목에서 나온 거죠. 여기는 6번이 1과목에서 나왔네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작년에는 안 나왔죠. 그러면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만 구하면 적어도 15점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커트만 보면 그리고 나머지 볼까요? 여기 보면 수확 감소 보장 있죠. 이 피해율 산정도 피해율 9회만이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수확 감소 보장 이 보험금을 구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 구하도록 돼 있죠. 예. 여기도 보면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 또 나오잖아요. 예. 옥수수 작년에 제가 이거는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 보장 방식인데 요거는 수확량으로 우리가 파악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는 피해량을 구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5점짜리로 계속 단답형 문제로 이렇게 묻는 문제로만 나왔다가 작년에 이것도 제가 나온다고 최종 예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확 감소 보장. 근데 똑같이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그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수확을 구하는 대신에 피해만 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큰 이치만 깨닫고 나면 너무나 쉽죠. 한 서너 문제 정도만 문제만 풀 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점수를 맞는 거예요. 그죠? 계속 공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뭡니까? 그래도 시험장 가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충실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만큼은 반드시 술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비록 단기간이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사실 2차 시험 문제는 뭡니까? 계산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암기한다고 쉽게 머리가 암기가 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거 나오면 그 다음에 이래 풀고 막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더 숙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단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보험금도 포도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만약에 문제를 묻는다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된다라거나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논밭작물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수십 문제, 수백 문제 계속 풀다 보면 나머지 진짜 중요한 걸 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제가 그 뭡니까? 그 강연에서 글 올린 가장 첫 번째 올라간 글이에요. 제가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 재배학 강의 1차 강의 혹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분이 당연히 이제 계시겠지만은, 제가 재배학 그 마무리 특강 1강 때 한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저는 재배학에 정말 여러분보다도 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대신, 그렇지만 선생님들 그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금년에 재배학도 분명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분명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은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매 강의마다 뭐 예상 문제 풀어드리면서 항상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가지고 빨간색으로 아마 표기해서 문제 푼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나오면 인간적인 사고를 발휘해갖고 적어도 4개 문항 중에서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2개 남으니까 2개 중에 찍으면 적어도 맞을 확률이 50%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극복하자는 얘기였죠. 그걸 갖고 우리가 생판 뭐 나올 가능성이 0.001% 되는 까지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하고 저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뭐 재배학 강의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 능력이 좋거나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오직 그 방법 하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2차 강의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 2차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은 좀 이렇게 되실 것 같으니까 좀 해주세요. 아마 그런 의미로 제게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족한 능력이지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리는 그런 이제 그 뭡니까? 그것도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2차 강의를 선택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기본적인 이치, 기출문제 풀어주는 데까지 그런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보험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지만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제가 많이 풀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만큼은 꼭 수강하세요 하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뭐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부족한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금년에도 시간 부족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 듣고 그 남는 시간에는 제 강의가 지금 논밭작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특강을 딱 신청을 하시면 그 해당 훌륭하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실 때 논밭작물을 그 문제풀이 그걸 먼저 들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집도 주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께서 뭡니까? 더 이게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면 나는 이런 분이 좋아. 눈높이마다 또 조금씩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뭐 2차 강의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저의 어떤 또 장점이 또 뭡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공부 방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니까 선생님께서 아마 저보고 해주세요.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필요한 부분만을 잘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문제풀이 강의는 꼭 수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이 사실 판단할 기준이 참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분 거 들어보면 이게 좋은 건지 저분 거 들어보면 저게 좋은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되세요. 그죠?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제가 한 분을 이제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분은 누구냐면 손해평가사 네이버에 손해평가사 단기학평반 카페 여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단기학평 카페가 거기에 도충환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지금 보험 계리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시고 또 그리고 문제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감히 다른 분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현재 8회, 9회 막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 수준 이하의 문제가 많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도충만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정말, 와,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공부를 잘하신 분은 합격시키고, 공부를 덜한 분은 그 불합격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진짜 많이 엄선해갖고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정말 쑥쑥 클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무작정 들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에 들으면 진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먼저 깨진 독고치를 통해서 강의를 논밭작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강의를 다 이렇게 하고 또 기출 문제도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직후에는 무조건 놓고 강의를 이 문제풀이 강의, 논밭작물에 대한 것을 문제풀이를 강의를 듣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해야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제 부족한 부분을 갖고 그래도 운으로 여러분께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는 제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3개월 안에 도전하셔갖고 합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드리는 바로 이 부분, 꼭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특강 신청을 꼭 하나 정도는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실까봐 다 이렇게 여기 제가 여기 올려놔놨어요. 전화를 하시면은 항상 그 상담을 하셔도 그렇고 항상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라운 것을 긁어주니까 언제 되고 상관없어요. 뭐 새벽 2시에도 이 도충만 선생님은 강의 준비를 위해서 막 이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공부하시는 분, 연구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와 상관없이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꼭 이렇게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이제 제가 이제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딱 풀고 나면 그것만 풀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금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론수를 갖고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특히 이제 최근의 흐름,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상 문제를 저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문제풀이를 또 따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왜 금년에 2차 강의 준비를 하지를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참 이게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을 참 많이 냈었어요. 왜냐하면 복분 자체가 작년에 무조건 놓고 나온다고 이건 100% 나옵니다 하고 제가 예상 문제 옥수수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6문제 7문제 계산식 문제 출제된 데서 거의 사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중요한 게 눈물이 나게도 뭐가 나오냐면 이 보험금을 구하고 이런 것을 문제 내야 되는데 자녀 수확량 비율 산식을 기술하라. 그게 배점이 10점입니다.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것을 10점 문제로 내고 있고 실질로 보험금 산정하라는 걸 5점으로 배점이 돼. 야, 참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떨근감도 낙엽률 산식을 기술하라. 그것도 작년에 바뀐 거거든요. 예. 그 낙엽률 산식 솔직히 말해서 누가 외우고 가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낙엽이 몇 개다. 그것까지만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피해율이 산정이 되고 현장에 가면 그런 식이에요. 예. 현재 손해평가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외우는 태강호 집하지 일가 이런 거 외우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그런 식의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런 산식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고요. 또 쑥갓 같은 것도 생산비 보장 보험금 당연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표준 생장 일수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준 생장 일수가 숫값만 암기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양상추는 어떻고 무는 생생량 일수가 얼마고 다 표준 생장 일수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갖고 시험 문제를 풀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참 문제가 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람 시설 같은 경우도 스캠에다가 시설비도 안 주고 보험 가입 구하라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사실 마음이 아프고 진짜 정말 이런 문제라면 내가 더 이상 강의할 이유가 없다. 그냥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도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이것도 중요하고 외우세요 하면 100% 그냥 적중하는 거니까 1년 동안 공부해 봐보세요. 외울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사실 제가 이거 금년에 2차 강의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찮게 이렇게 또 5월 말에 갑자기 또 이렇게 2차 강의를 또 결국은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짜장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손주들 계시잖아요. 짜장면하고 소고기하고요. 야, 소고기가 좋아.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어떻습니까? 손주들은. 아니야, 할아버지, 저는 짜장면이 좋아요. 아마 그러면서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손주가 어른이 되면 아무리 꼬셔도 어떻습니까? 그때는 짜장면보다 소고기가 좋은 줄 알고 절대로 짜장면 먹으러 안 갈 겁니다.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출제위원들의 수준이 정말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제가 그 수준이 돼서 내려가서 그분들의 생각으로 이 금년에는 예상 문제를 뽑아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오기가 생긴 거예요. 예, 변별력인 문제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당연하게 금년에는 예상 문제를 선정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 뭐 딱 떠오르겠죠. 그죠? 새로 바뀐 부분, 예, 이론서에서 바뀐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키야메타서 시설비, 해가림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작년에 이론서에 들어온 거예요. 8회 때도 없었어요. 이론서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암기할 게 사실 많은 것 같아도 그런 부분만 딱 체크를 해버리면 금년에 10회에서 이론서 부분이 바뀌었는데 도입된 거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는 까짓거 우리가 웃으면서 이 정도는 암기하고 가죠 뭐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이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중간에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한 1개월, 2개월 지나면 진짜 정말 이게 뭔가 물속에 물이 차고 있네?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는, 그 중심축으로, 이렇게 삼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카페가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죠? 6월 5일날 개설이 됐어요. 5월 30일인가 그 선생님께서 내가 카페를 만들 테니까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좀 해주셔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5월 30일 날에 만든 카페도 있고 아마 6월 5일 날에 만든 카페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 거기서 이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손해평가사 합격 비법 그걸로 딱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면 그 카페가 2개가 떠요. 그 2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6월 5일 날 만든 카페, 골로 들어와갖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가입 인사만 하면, 가입 인사. 그 가입 인사도 안 하고 막 이게 안 열려요. 저한테 지금 막 문자가 오고 있는데, 당연하게 적어도 거기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한 분들한테 제 강의를 듣도록 하는 거는 그건 아니겠죠. 그쵸? 그런 거는 선생님께서 적어도 그 앞에 들어왔으면 하다못해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하면, 나머지를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막 띵동띵동하고 막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일절 제가 그런 것들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저도 5월 말경에 그래 하겠습니다 해서 그럴 때부터 이제 사실 이제 강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아마 줄여야 될 거고 막 그럴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해봐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예, 작년에는 제가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6주 동안 할 때는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 제가 강의를 진행한 거예요. 6주 동안에 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잠잘 시간 줄이고 화장실 가는 시간 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게 진짜 제가 강의가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참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저랑 같이 인연이 됐던 분들한테 진짜 한번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내팽개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락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제 동영상 보시고 카페 오시는 분들께서는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 특히 작년에 제 2차 강의 6주 동안 진행한 2차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께는 제가 일일이 전화드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금년에 진짜 다시 힘내서 같이 해봅시다. 막 이러고 싶은데 사실 그런 시간도 더 이렇게 그런 시간을 에도 더 2차 강의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선생님께서 와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막 해도 제가 일절 댓글 못 다는 거 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카페 들어오시면 그 가입 인사만 하면요,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뭡니까 안내 드릴 사항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공지사항으로 다 이렇게 띄워놔놨어요. 항상 그 카페에서 글 같은 거 보면 제일 위에 공지사항 올라오잖아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깨진 돋고치기 그 코너로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처음부터 진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올린 거. 아마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 2를 딱 클릭해갖고, 그 제일 처음에 올린 글부터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2차 카페 공부하기 위해서 2차 카페를 만들었다 하는 점, 이렇게 동영상 안내를 드렸고요. 금년에는 꼭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